검은 물결이 꿈틀거리는 깊은 연못 속 왕의 육신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강철이의 비명이 물속에 잠겨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이 되어버린 그 순간 이무기의 힘마저 무력해진 물의 세계에서 진실의 편린이 떠오릅니다. 용담골 출신이 이곳에 있다고? 용의 눈을 가진 아이가 살아있었더냐? 풍산의 입에서 떨어진 말 한마디에 궁궐은 다시 한번 뒤흔들립니다. 대비의 방에서 타오르는 향의 연기가 팔척귀의 형상으로 일그러지며 김봉인의 서재에 쌓인 문서들은 13년 전 피로 쓰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리는 자신도 모르던 과거의 조각들이 모여 운명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넙덕의 죽음, 비비의 경고, 야광귀의 갑작스러운 접근 등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를 잇는 악연이라. 그럼 내 할머니와 왕실은 빗방울이 기와를 두드리는 밤 강철이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인간의 눈물인지 이무기의 분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윤갑의 육신에 갇힌 그의 가슴은 여리를 향한 감정으로 불타오르지만 그 앞에 놓인 운명의 벽은 천년의 세월보다 더 두껍기만 합니다. 물속으로 끌려간 왕을 구하시려면 당신 손에 묻은 핏자국부터 설명하셔야겠습니다. 귀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가 충돌하는 그 격전의 중심에서 이정왕은 자신의 가문에 흐르는 피의 무게를 직면하게 됩니다. 노비개혁을 향한 그의 결단이 던져진 바로 그때 수살귀의 차가운 소나귀는 그를 심연의 비밀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땅의 생물도 하늘의 신도 지배하지 못하는 물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진실. 귀궁8회 심연의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리의 고향 용담골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어요. 깊은 산속 계곡에 용이 살았다는 이야기. 그 용은 천년에 한 번 승천하려 했지만 인간의 욕심의 번번이 실패했다고 해요. 그 전설의 중심에 여리의 할머니 넙덕이 있었습니다. 용담골은 그저 이름뿐인 마을이 아니었어. 용의 기운이 살아 숨쉬는 땅이었지. 풍산은 신문 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말을 내뱉었어요. 그의 눈이 없는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리가 용담골 출신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고향 정보가 아니었던 거죠. 풍산의 반응은 여리의 정체성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암시했어요. 수살귀와의 대면에서 여리는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이정왕과 강철이를 구하려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푸른빛이 번졌어요. 그것은 마치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습니다. 내가 용의 눈을 가진 아이로구나. 넙덕의 피를 이은 마지막 후회야. 수살귀의 말에 여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용의 눈이라니? 할머니는 그저 뛰어난 무당이었을 뿐인데 무엇인가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여리의 마음속의 기억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내게 들려주던 이야기들.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 여리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넙덕이 밤마다 들려주던 용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곁에 두던 신비한 경기석. 그것은 단순한 호신용 부적이 아니라 용담골의 비밀을 지키는 열쇠였던 겁니다. 강철이도 여리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자신이 오랫동안 여리를 지켜봤던 이유가 단순한 승천의 도구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을 가능성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천년을 살아온 이무기로서 용담골의 진실을 일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내 몸을 탐했던 건 내 안에 있는 그것 때문이었다. 강철이의 고백에 여리는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니. 용담골에 깃든 용의 기운, 넙덕이 지키던 비밀, 그리고 여리에게 흐르는 특별한 힘.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왕도 물속에서 구출된 후 여리의 능력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시선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왕실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과 용담골의 전설이 맞닿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왕실은 용담골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소. 선대 임금님 때부터. 이정의 말은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은 과거의 비극을 암시했습니다. 넙덕의 죽음, 용담골의 몰락, 그리고 여리의 운명이 모두 연결된 수수께끼의 실마리였어요. 궁궐에 등장한 야광귀는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며 음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용담골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어요. 용의 눈을 가진 아이가 돌아왔구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차례야. 여리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봤어요. 물에 젖은 손에서 미세한 비늘 같은 것이 반짝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깨어나는 힘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누구인지, 용담골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리의 기도 같은 속삭임에 바람이 응답했어요. 궁궐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마치 과거의 목소리를 전하는 듯했습니다. 용담골, 그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용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신성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리는 그 경계를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였습니다.
강철이는 여리의 특별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오랫동안 여리에게 집착했던 진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천의 도구가 아니라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 끌림이었던 거죠. 난 천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용담골의 비밀은 이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팔척귀의 정체, 김봉인의 음모, 그리고 이정왕의 가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리는 자신의 운명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대를 잇는 악연이라. 강철이의 말이 여리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궁궐의 처마 밑에 서서 빗방울이 기와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3년 전 할머니 넙덕이 용왕굿을 하던 중 죽임을 당한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지요. 그날의 진실을 내가 모르고 있다니. 수살귀를 물리친 후 강철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여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지켜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리는 기억 속으로 돌아갔어요. 바다에서 용왕굿을 하던 할머니, 갑자기 휘몰아친 폭풍, 그리고 할머니의 차가운 시신. 당시 어린 여리는 그저 무서운 사고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 뒤에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왕 시절 왕실에 내려진 저주가 있었소. 이정왕이 물에서 구출된 후 힘없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 저주를 풀기 위해 최고의 무당을 불렀고 이정의 말에 여리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최고의 무당이 자신의 할머니 넙덕이었을 거예요. 궁중의 비밀 의뢰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더 어두운 진실이 있는 걸까요? 네, 아버지. 선왕은 광증에 시달리셨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비밀리에 넙덕 만신을 모셨던 거요. 이정의 눈에 회한의 빛이 어렸어요. 하지만 의뢰 도중 일어난 일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오.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할머니의 죽음이 왕실과 관련이 있었던 거군요. 김봉인은 그날의 사건을 지켜봤던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불태우며 중얼거렸어요. 넙덕이 죽은 건 필연이었다. 왕실의 저주를 알게 된 자는 누구도 살려둘 수 없었으니 13년 전 선왕의 광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대로 이어져온 왕실의 비밀. 어쩌면 팔척귀와 연관된 저주였을 수도 있어요. 넙덕은 그 비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결국 침묵을 강요당했던 거죠. 내 아들 역시 같은 병에 시달리고 있소. 원자가 할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할 수는 없소. 이정의 고백에 여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궁으로 데려온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융갑이 저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군요. 여리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융갑은 원자를 구하기 위해 여리를 데려오려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죽음을 맞고 강철이에게 몸을 빼앗겼지만요. 강철이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넙덕의 피를 이은 너라면 원자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정의 말에 여리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죽음과 연관된 왕실을 돕고 싶진 않았지만 어린 원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과 넙덕 만신 사이에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 이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 빚을 갚고자 하오. 여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한과 연민, 분노와 이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충돌했어요. 대를 잇는 악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운명의 가능성. 여리는 결단의 순간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여리의 눈빛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용의 눈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궁궐의 깊은 곳, 김봉인은 나무로 만든 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영의정의 직인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노비개혁안, 이정왕이 그토록 추진하고 싶어하는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토지개혁과는 다른 물고 뜯는 참혹한 싸움이 될 것이다. 최원우의 말이 이정왕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출발점,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한편 김봉인의 얼굴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노비제도는 단순한 신분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권력층이 쌓아온 부와 권력의 근간이었어요. 노비개혁이 실현된다면 김봉인과 그의 세력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13년 전 선왕은 같은 개혁을 시도했지. 김봉인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위험한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선왕의 갑작스러운 광증과 죽음, 그리고 지금 어린 원자가 겪고 있는 똑같은 병. 우연이 아니었어요. 비비가 김봉인의 뱃속에 나쁜 것이 많다.
고한 말은 그의 숨겨진 악행을 암시했습니다. 김봉희는 왕의 외조부가 아니라 어쩌면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영감께서는 노비제도의 폐지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어느 날 저녁 이정 왕이 김봉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외조부의 눈을 신뢰와 의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김봉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폐하와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이 중요하지요. 너무 급격한 변화는 나라의 기반을 흔들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봉인은 노비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풍산이 신문 중에 털어놓은 비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팔척귀의 원한은 노비들의 한과 연결되어 있어. 그 원한귀가 왕실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와 손을 잡은 것이요. 풍산의 말에 여리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팔척귀의 원한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노비제도라는 더 큰 사회적 불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김봉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조부께서 어찌 그런 일을? 이정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자신의 가장 큰 적일 수 있다니. 하지만 여러 증거들이 서서히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봉인의 서재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주술서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인신공이라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원한을 모아 강력한 귀신을 만들어내는 금단의 술법이었지요. 그는 노비들의 원한을 이용해 팔척귀를 만들어냈다. 가섭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통해 왕실의 저주를 내려 개혁을 막으려 했던 거지. 김봉인은 표면적으로는 왕을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착이 있었어요. 노비개혁은 그에게 치명적인 위협이었고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악귀까지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정왕의 눈에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외조부를 향한 믿음과 배신감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했습니다. 김봉인의 계획은 더 복잡했어요. 그는 단순히 노비개혁을 막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이정왕을 제거하고 더 통제하기 쉬운 인물을 왕위에 앉히려 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가 영인대군을 후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여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할머니의 죽음, 선왕의 광증, 그리고 현재 원자의 병까지 모든 비극의 실마리가 김봉인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간들의 욕심이 결국 이런 재앙을 불러왔군. 노비든 양반이든 그 탐욕은 다르지 않아. 노비개혁은 이제 단순한 제도 변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운명, 백성들의 미래, 그리고 오래된 원한과 저주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였어요. 이정왕은 외조부의 배신을 마주하며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에 직면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귀궁팔화에 대한 제 뇌피셜을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육성재가 연기하는 두 인물의 공존이 어떻게 그려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